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어느새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국정감사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뭔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좀 의혹들이 보였습니다. 네. 예.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다 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국정감사 어떻게 될까 했는데 중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선 의원 비율이 높잖아요. 예. 여야 모두.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좀 소위 헛발질이 나올 수도 있는 국정감사일 수도 있지만 서투른 패기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민생이나 정책을 열심히 팔 수도 있는 국감 아닐까.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이 기대는 모두 다 증발되고 우려만 남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21대 첫 국정감사에 국민들이 바란 것은요. 두 개의 키워드인데 하나는 정책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 정쟁을 좀 예년과 다르게 피해봤으면 좋겠다. 예. 두 번째는 민생 국감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 다 여야 의원들이 약속했던 바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생도 실종, 정책도 실종. 역시 남은 것은 정쟁으로만 지금 일주일 정도 흘러왔고요. 지금 이번 주도 지금 대부분 정쟁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예. 이거 중요하죠. 국감에서 다뤄볼 만한데 예. 문제는 이게 정부 여당 연루설만 팔 게 아니라 피해자가 5천 명이 넘고요. 피해 금액이 2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 자산운용사들이 지난 한 5년 동안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된 것을 국회니까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건가? 예. 금감원만 야단칠 게 아니에요. 국회도 같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서로 이제 여야가 방패와 창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이 보기엔 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라임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 이제 국회에서 얼마나 사안들이 드러나고 정책적인 부실함이 어떤 것들인지를 기다렸는데 네. 언론에 났던 걸 가지고 다시 흔들면서 맞습니다. 의혹만 계속 제기하니까 이래 가지고서야 뭐가 되겠는가라고 했더니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최 우리도 어려움이 많다. 네. 이 도대체 국정감사 잘해보려고 했는데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좀 맞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예. 지금 역대 국감 중에 최악의 국감이죠. 헌법상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의 감시 견제라고 되어 있는데 예. 감시 견제 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중요 정인 채택이 거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권에 불리한 것은 무조건 채택을 거부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국정감사라기보다는 방탄 국감이고 이 정권을 옹호하는 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증인을 세우지 않고 자료 제때 안 나오고 이러면 이게 방탄 국감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탄국감이 일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의 이 병역 연기 문제가 예. 병무청 감사에서 논의되긴 했거든요. 네네. 방탄소년단이 지금 워낙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방탄소년단 국감은 맞지만 자, 이 방탄은 예상됐던 거고요.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또 여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상하고 아까 제가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방패가 강하다는 건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예. 이걸 뚫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보통 증인 채택 문제는 야당이 볼멘 소리를 할 만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의석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단이 합의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도 출석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결정된 것은 옵티머스 관련해서 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모 전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제 그런 증인이 있으면 따져 묻는 거지만 국감은 막대한 자료를 이 피감 기관, 정부 예. 부처에 요구해서 받습니다. 그럼 문제는 지금 거의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의 거의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네. 일부 민감한 자료나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자료가 안 왔을 수는 있어요. 쌓여있는 자료 중에서 예. 한 예로 지금까지 그럼 일주일 국감에서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유호정 정의당 의원이 꼽히거든요. 예. 근데 대단한 자료도 아니에요. 삼성 임원이 어떻게 확인도 없이 내 방으로 왔을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거 뭐 대단한 기밀 자료도 아니고요. 알고 보니 인터넷 매체의 이 출입 기자의 출입증으로 들어왔더라. 예. 삼성 임원이. 지금 이것 때문에 삼성 임원 4명이 지금
상당히 중징계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네. 쾌거를 올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의혹 부족 아니냐. 자료 탓하고 지금 증인 탓하는 것은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너무 좀 탓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남습니다. 네. 아무튼 의혹 공세를 계속 펴기는 펴는데 네. 뭔가 여당에서 오히려 되받아치는 네. 이제 빌미를 자꾸 주게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거가 뭐냐?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뭔가 뚜렷하게 설명을 해봐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꾸 막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뭔가 근데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 사태도 사실 지난해에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하려면 뭔가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이미 이제 애초에 뽑았어야 음. 되고요. 전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왜 이러한 자산운용에서 사모펀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야당은 그냥 사모펀드 하면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연결하는데 지금 사모펀드 피해자가 2조 원대를 넘기고 5천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더해서 이 DLF 사태도 있었어요. 독일 예. 금리 연계 파생상품 사태도 줄로 이런 유사 사태가 있는데 제도적 보완은 아무도 고민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깜짝 놀랄 지금 생각이 드는 거고요. 국정감사고 두 번째는 이 검사 출신 의원들이 지금 앞장서서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지금 공수처는 안 만들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해야 할 역할을 국회가 떠안았다. 그럼 이게 국정감사가 아니고 국정수사 수준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팩트도 없고 증거도 부실하고 그래서 이것은 의혹만 제기하고 연기만 피우다 끝나는 국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남습니다. 아무튼 라임 사태도 그렇고 옵티머스 사태도 그렇고 청와대 전 행정관들이 한 명씩 끼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맞습니다. 되고 있는데 증인으로 나오면 아마 야당이 이제 뭔가 본때를 보이든지 네. 본격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부실해서 그런지 야당 지지율이 네. 이렇게 공세를 계속 펴고 있는데도 잘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이 국정 열리기 전에 이 야당의 시간이다. 여당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네. 야당도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야당의 시간을 일주일 흘려오면서 지금 이제 리얼미터 기준 여론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예.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의 격차는 더 벌어졌어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35.6%는요. 전주 대비 1.2%포인트가 오른 올랐습니다. 겁니다. 예. 지금 이 국민의힘의 28.9%는 전주 대비로 2.5%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격차는 지금 3% 이상 더 벌어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리얼미터 분석이기 때문에 리얼미터가 낸 의견은 지금 이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어필하지도 못하고 예. 체감 공감되는 이슈들을 제대로 제기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사안입니다. 그럼 국정감사 후반부에서는 뭔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은 절반 반환점을 돌거든요. 예. 지금 일주일 지난 거고요. 아직도 그래도 한 이제 2주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안 이슈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수상한 것들, 문제 있는 것들 제보도 받고 뭐 언론 보도도 참조하고 검찰발 자료가 있으면 이건 공세를 필 수 있는데 이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키워드 두 개만 민생 정책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정말 중요한 민생 정책 현안이 될 수 있는데 예. 정책을 빼고 지금 정쟁으로 가니까 누구 이름이 거론되는데 사실입니까? 누구 이름이 거론되는 사실입니까? 이거 검찰이 하는 거라니까요. 예. 지금 수사팀도 보강했잖아요. 근데 국회가 왜 또 이걸 하며 그리고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질문으로 검증해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류호정 의원 제가 거론한 게 예. 자, 삼성공화국이냐? 대기업은 국회를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면서 수시로 남의 출입증을 가지고 대관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것을 기수가 많은 의원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초선 의원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예. 문제 제기하니까 국민들도 깜짝 놀라고 본인들은 이 사람 다 만났을 거 아닙니까? 평소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공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민생과 알겠습니다. 괴리가 있는 국감이 문제가 된다. 일상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의 눈으로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라임 옵티머스도 국민의 눈으로 본다면 네. 상품을 만들 때 이게 제대로 안전한 상품인지도 미리 감독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판매 이제 운영을 시작했을 때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러다가 손실이 나거나 피해자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지 네. 서로 어떻게 크로스 체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국정감사에서 그게 지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적이 일단은 나왔는데 금감원에 대해서는 예. 이 부실한 관리, 허술한 관리라는 답변은 끌어냈어요. 예. 그럼 그 답변을 금감원이 알아서 시정하시오가 아니라 국회가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서 만약에 사모펀드처럼 고위험 상품을
불안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이건 법의 제정 개정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